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4월 5일 월요일이고요. 자, 역시나 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니까 이놈의 날씨가 또 이 얄궂게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장난치냐 날씨 너도? 오늘 보니까 이제 벚꽃이 다 떨어진 걸로 지금 보이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올해는 또 사진 한 컷 찍지도 못하고 내년을 또 기약해 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4월 7일 4.7 보궐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의 분위기는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이 수세에 몰린 이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아주 지살 깎아먹는 소리만 해대고 있는데 바람직하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473명이고요. 잘 줄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41명이 또 추가가 돼서 지금까지 영국, 남아공, 이 브라질만 33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미국 등 기타 변이를 합치게 되면 약 한 441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유흥업소라든지 헬스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건 영업을 제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아니, 그러길래 제가 작년 내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초에 방역을 신경을 썼어야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놈의 정권을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라는 이 사람은 이 문재인이 아직까지도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국면 와중에 OECD 국가 중에 경제가 몇 등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는데, 실물 경제는 신경 안 쓰니? 지금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국민의 삶이 좋아졌다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말 생각하고 좀 얘기를 하길 바라고, 그렇다면 OECD 국가 중에 이 백신 접종을 제일 꼬레비로 한 것은 왜 말을 안 합니까? 지들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잘했다면 이 기업들이, 이 정권이 깽판 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이고, 방역도 의료진들과 이 간호사분들께서 목숨 바쳐서 최전방에서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부터 아주 기분 팍팍 잡치고 이 민주당이 얼마나 야당 후보를 견제할 명분이 없는지, 이 박주민이 얼마 전에 월세에 올렸던 것을 다시 내려줬다라고 하면서 송영길이 칭찬을 아끼지 않던데요.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 송영길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주민이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라고 한다.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역시 박주민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영길이 본질은 뭐니? 지들이 임대차 3법을 발의를 해놓고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지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논란에 휩싸였던 거, 이게 본질이잖아. 영길이 말대로 해석해보면요, 사람을 패놓고 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니까 합의금 조금 주고 그러면 그게 실천으로 화답한 거냐? 자, 이 정도로 민주당 놈들이 국민들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저딴 소리를 짓거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박주민 저자는 돈 없다고 하면서 세월호 변호사 하다가 국회 배지 얻어달고 국회의원 하면서 혹시 부정축제했니? 이 자는 의심이 많이 가는 것이요, 항상 인민군처럼 각종 사회단체 배지들을 옷에다 주렁주렁 달고 나옵니다. 이 자는 자기 능력보다는 저렇게 아부하면서, 여기저기 사회단체에 아부하면서 배지를 단 인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그런데, 자, 국회의원이 되면 저렇게 월세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또 이 대중리 선생의 아들인 이 민주당의 김홍거리도 마찬가지, 이 법안에 찬성을 지가 해놓고 법안 통과 하루 전인가 지 아들 아파트 전세금을 무려 4억 원이나 올려받지 않았습니까? 이 또 민주당이 얼마나 야당을 공격할 것이 없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이 중대 발표니 있다는 소리를 해대면서 무슨 중대 발표 얘기 좀 해봐. 다 쇼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박영선이 직접 안 나서고 진성준이 같은 작자가 저딴 소리를 하는 것은요, 일종의 겁먹은 개가 더 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중대 발표가 있을 거면요, 사전투표 전에 했었어야지. 또 아시겠지만 추미애 이 여자를 보시면 법무부 장관 때 채널A 한동훈 관련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허구한 날 납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하나 있었어요? 이 민주당 저것들은요, 허구한 날 거짓 선동질만 하고 먹히면 땡큐, 안 먹히면 그만. 그래서 이 박영선이 직접 안 나서고 진성준이 같은 작자가 기어나와서 저딴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있으면 지금이라도 밝혀봐 이놈아. 나중에 아니면은 뭐 그만이야. 뭐 이런 전략이에요. 솔직히 요즘에 언론에서 LH 사태에 대해서 다루는 곳 있어요? 없어졌죠. 정권의 압박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사도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런 와중에 무슨 바닥 민심이 바뀌었다는 둥, 박빙의 승부라고 하질 않나. 베레벨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민심은 정권 심판을 결심을 했고 이런 것으로는 승부를 바꿀 수가 없다고 봐요. 저럴수록 민주당의 추잡함을 아주 바닥까지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당에서 오세훈을 공격할 건덕지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는 듯 보인다. 계속 이거밖에 안 할 거다. 보세요. 지금도 내곡동 땅. 계속 이것만 갖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대도 않는 것 같다가. 이것도 오세훈 땅입니까? 장인이 돌아가시고 상속된 땅을 시세보다 싸게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따지면 내 재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니 처가댁 재산이 뭐 얼마 있는지 솔직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장인어른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박영선이 토론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장인이 대출 받는데 어떤 혜택 받았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자, 어떤 이득도 없다라고 들었는데 저걸 가지고 질질 끌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생트집, 생태집 사장의 녹취록. 왔느니 안 왔느니 생태 아주 지겨워 돌아버리겠습니다. 조국이도 또 개상한 글을 올렸는데요. 이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정신 못 차렸어요.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라고 하면서 또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고 자빠졌는데요. 이자는 정상이 아닌 듯 보여요. 지금 지 집구석과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 저런 글을 SNS에 올리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아가리를 딱 다물고 짜그러져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민들, 특히 20대부터 젊은 층이 분노하는 게 생태집에 오세훈이 갔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겁니까? 내곡동 땅에서 느끼는 겁니까? 이거 국민들이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저건 제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비본질적인 이 민주당의 특징,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거고, 오세훈 후보도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건 대꾸해서도 안 되고 괜히 판을 키워줘서 저들이 노리는 이 블랙홀로 쓸데없이 빠져들 필요가 없는데 오세훈 후보 측이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이 주호영 같은 인간의 주둥이를 좀 막았으면 하고요. 김종인 영감도 선거 끝날 때까지 집에다 좀 가둬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정말 해가 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을 내리자면 오세훈과 박형준 후보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주장하고 네거티브는 좀 삼가하면서 말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들의 계략에 경계만 좀 잘한다면 이후의 선거는 보나 마나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격차. 그러니까 출구조사 딱 까자마자 엄청난 차이로 이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본질이 뭔지를 좀 알고 주둥이를 나불대기를 좀 바랍니다. 부탁이에요. 감사합니다.